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새로운 회차 시작이네요. 그리고 경기들이 이제 쭉 있고, 그리고 뭐 좀 알아야 될 점은 이제 챔피언십과 그 EPL은 이 친구들은 이제 FA컵 일정이거든요, 주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에 뭐 저번에도 말했고 저저번에도 말했고 계속 말했지만은 다음 주 중에 챔스를 이제 뛰는 팀과 유로파 뛰는 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겠죠. 뭐 다음 경기를 좀 준비하는 인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뭐 일단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가 뭐 몇 경기 없긴 했지만은 뭐 방송에도 말했지만은 괜찮아 보인다. 뭐 적긴 하지만은 가져갈 만하다. 그래서 어제는 뭐 그 뭐 다 맞지 않았을까요? 무난하게 뭐 바셀이 좀 근데 로테를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발렌시아가 이 순위가 밑에 있어서 그런가 8강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던지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뭐 바셀이 그래서 무난하게 뭐 두드려 팼고 리버풀 토트넘은 우리 흥민이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언제 도대체 우승 컵 이런 거 들어보노.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리버풀 뭐 1차전이야 1대0으로 뭐 진 거는 사실상 기적에 가깝고 그냥 막 두드러 패면서 이겼고 다음에 알크마르도 뭐 이기긴 하겠죠. 근데 마인냐 햄무냐 근데 햄무 초이스인데 잘 됐네요. 그리고 소시에다드 경기는 전두원 오버 갔을 때 제일 열받은 거 전두원 뜨면서 언더 됐고 그래서 뭐 어제 종합적으로 같이 가져갔다 뭐 11.4배도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축구는 뭐 약간 메인에 이제 뭐 힘을 실는 그런 느낌의 이제 별점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뭐 배당량도 들어왔으니까 11배짜리 들어왔으니까 뭐 좋았네요. 그래서 요런 이제 별점표 가보고 싶다 뭐 무농사표 가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딱 3대 1이다. 내가 네덜란드 또 졌으면 좋겠다고요. 뭐 위에 일정 있으니까 또 주겠죠 뭐. 첫 번째 경기 할게요. 맨유 대 레스터. 토트넘 유로파 올인밖에 없어요 이제. 자, 이 경기 32강입니다. 32강. 대체적으로 뭐 롯데 돌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경기죠. 굳이 뭐 이 경기에 뭐 베스트를 쓸까? 근데 또 몰라요. 일정 자체가 맨유도 지금 다음 일정이 유로파가 없고 그 주말에 리그 경기가 있거든요. 레스터도 당연히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뭐 추측 쓸 수도 있죠. 어차피 일주일 쉬면은 괜찮죠 뭐. 물론 이제 저 먼 훗날과 최근에 좀 일정이 빡빡했던 부분은 또 맨유니까 맨유야 뭐 로테는 좀 돌려줄 수 있죠. 레스터는 뭐 제대로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긴 해요. 근데 뭐 레스터 입장에서 이 경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뭐 강등 위기에 처해 있다. 뭐 리그 집중할 수 있고 맨유는 오히려 뭐 리그 경기가 똥이기 때문에 유로파랑 이 FA컵에 목숨을 걸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근데 방금 말했듯이 맨유가 여태까지 해온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뭐 돌려줄 가능성이 있죠. 뎁스가 넓기 때문에 뭐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맨유가 뭐 나온다면 아마 지난 경기 이제 못 나왔던 인간들 교체로 나왔던 호일룬, 뭐 지르크지, 그다음에 더리우트, 에릭센, 그다음에 뭐 있노 카세미루, 린델로프 뭐 등등등. 이래도 멤버가 좋죠. 맨유가 돈 쓴 게 많으니까. 그리고 레스터도 뭐 좀 로테 돌린다 생각하면은 지난 경기 벤치에 있던 뭐 다카, 콜리발리, 마비디디, 스키, 뭐 메게티어, 부오나테 뭐 이런 애들 확실히 그래도 여기가 좀 영양가가 있긴 해요. 이럴 뎁스가 좋은 팀. 그리고 맨유가 컵에서도 5대2로 이기고 리그에서도 3대0으로 이기고 뭐 단지 좀 거슬리는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어요. 뭐 그래도 한 시즌 내내 이제 붙는데 물론 이제 네 번 총 붙을 수 있죠. 리그에서 두 번, 그리고 컵 경기, 리그 컵 경기 한 번, FA컵 한 번, 그 다음에 해서 네 번인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란 말이죠. 또 이길까? 이게 좀 거슬리기도 하고 방금 말했듯이 맨유가 또 롯데 돌려서 희한한 경기력 보내줘갖고 레스터랑 삐같이 못잖아. 근데 그게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뭐 갈 길이 바쁜 레스터 리그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고 그래도 맨유는 뭐 유로파랑 이제 FA컵에 올인을 박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일주일 어차피 쉬니까 그래도 뭐 그런 기대치 값도 그렇고 뭐 굳이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이제 판리스텔 루이가 옛날에
그 맨유에 좀 공허했던 게 크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원하게 뭐 대줄까. 근데 그런 건 없겠죠. 오히려 이 맨유를 위해서 한번 받쳐줄까. 아무튼 맨유승 볼게요. 맨유승. 배당이 좀 작았긴 한데 지금 레스터가 너무 못하니까 맨유승 보고 오버 볼게요. 별의별 뭐 시나리오가 다 나오죠. 그다음에 라요 대 바야돌리드 할게요. 라요는 뭐 서브 공격수인 은테카 결장이고, 바야는 뭐 주전 공격수 모로 빠지고 기존에 뭐 빠져있던 수비수 코메르트 빠지네요. 1차전은 뭐 라요가 원정에서 2대1로 이겼고 오늘은 홈이다. 좀 더 기대치가 있고, 반대로 뭐 바야돌리드 꼴찌 아닙니까? 올 시즌 뭐 봐도 원정 리그 기준 봐도 6연패.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 근데 뭐 단지 거슬리는 거 하나는 그거죠. 바야돌리드가 그래도 올 시즌 3연패만 3번이다. 4연패는 아직 없다는 거. 그게 거슬리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지금 현 추세는 라요로 보는 게 맞긴 하다고 생각해요. 뭐 굳이 뭐 좀 거슬리는 감을 찾는다면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올 시즌 라요가 홈에서 경기했을 때 클린시트가 한 번밖에 없어요. 다 골 쳐먹혔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세 번째, 라요 따위가 이 정도의 배당을 받는 게 맞나. 그게 뭐 그냥 거슬리긴 한데, 근데 지금의 뭐 바야돌리드를 좀 찍을 수가 없잖아요. 뭐 결장적인 측면도 뭐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안 좋고. 그래도 뭐 원정에서 한 번 이겼는데 라요가 잡겠죠. 라요 승 보고, 다음에 이제 기준점 대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국 거슬리는 거는 뭐 3연패 3번 이런 걸 떠나서 올 시즌 홈 클린시트가 한 번밖에 없다는 게 거슬리니까 저쪽도 뭐 넣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오버 쪽으로 볼게요. 오버가 역배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왜 그러노님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는 미넨 대 브레멘. 일단은 뭐 미넨 데이비스, 알폰소 데이비스 빠지고 사네, 그 다음에 나브리 미정. 브레멘은 수비수 프라들, 스타크가 퇴장으로 빠지네요. 주전 수비수 라인들 뭐 얘네 없어도 뭐 대체 자원은 있긴 하나 상대가 또 유벤이기도 하고 뭔가 정예 멤버로 수비를 꾸리지 못한다는 거, 그게 좀 거슬리죠. 거슬립니다. 그래도 뭐 맞출 자원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드에 비텐코터 정도 빠지긴 한데 딱히 필요 없고, 1차전은 미넨이 5대0을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치업이다. 심지어 원정에서 5대0, 경기력도 개 압살, 거의 개 가두리. 뭐 브레멘 거의 뭐 슈팅 자체를 못했다. 오늘 홈이다. 뭐 더 폭격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굳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미넨이 최근에 그 홀슈타인한테도 3골 처먹히고, 근데 홀슈타인 팀은 대단하긴 해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말했지만은 올 시즌 뭐 저기 하위권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원정에서 골을 못 넣은 적이 없죠. 리그 기준 그 컵 경기는 켈른전인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대단하긴 해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골을 먹혔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불안한 감도 있고, 그리고 미넨이 다음 경기 이제 챔스를 가야 되거든요, 주중에. 근데 이제 진짜 수혜자죠, 미넨. 대진운이 좋았죠. 맨시티 아니면 레알 만날 수도 있었는데 셀틱 원정을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도 푸근하죠, 솔직히. 미넨이 요새 좀 챔스가 옛날같이 뭐 레알이랑 챔스가 좀 그 리그가 그 챔스가 이제 경기 방식이 바뀌면서 좀 떨어진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서워도 좋지. 뭐 셀틱 따위는 그래도 미넨이 잡아줄 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크게 엄청 뭐 신경을 쓸까? 근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물론 단판이면 더더더더 신경 쓸 건데 홈과 원정 한 번씩 하니까. 아무튼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넨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나가고 지금 리그를 나가고 있는 건 아니긴 하나 그래도 이기고 가야 되거든요. 초반에 좀 빨리 좀 골 넣고 확정 짓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좀 교체 바꿔주고 하면은 뭐 브레멘이 좀 한두 골 박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상대적인 부분 봤을 때 브레멘이라는 팀 자체는 그래도 일부에 터줏대감 아닙니까? 오래 썼던 적 많고. 근데 얘네 둘이 한 시즌 내에서 졌을 때, 물론 이제 미넨이 2번 다 잡을 때는 있긴 하겠죠. 근데 한 번은 뭐 대량 득점하면서 뭐 5대0 뭐 6골 차 5골 차 이기는 경우 있고, 그래도 나머지 이제
한 경기는 보통 막 한 골차 두 골차로 이기는 경기가 많거든요. 연속으로 세 골차 이상으로 이기는 경기들이 한 시즌에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미넨이랑 브레멘 보면은 거의 최근 뭐 한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서부터 보면은 거의 없을걸요. 한 시즌 리그 경기를 3골 이상씩 연달아 두 번씩 이기는 경기들은 매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브레멘이 3프렘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3프렘 배당이 또 2배 아닙니까? 그래서 브레멘 3프렘 한번 찍어봅시다. 미넨이 또 일정도 그래도 쉬운 상대 셀틱이긴 하나 또 그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긴 하고 그래서 브레멘 3.9 프렘 뭐 이 정도 배당이면 한번 찔러볼만 하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오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낭트 대 브레스트. 낭트는 주전 키퍼 결장 중이고 수비수 주전 수비수 팔로이스 빠지고 제재가 빠지네요. 센터백과 뭐 윙백 빠지고 그다음에 기존의 카더웨어 공격 라인 계속 결장 중이고 그다음에 브레스트도 오늘 수비 쪽에 아마비 뭐 원래 빠졌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델 카스티오 뭐 주포 공격수 아닙니까? 용인건이 미정이긴 한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포 라인 한 명 빠지고 여기는 수비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요 경기도 약간 그 뭐 밑에 이제 설명해야 될 그 파리 경기 그리고 맨유 경기랑 좀 뭔가 느낌이 비슷하긴 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얘네도 두 번 맞대결 했잖아요. 이미 컵 경기 한 번에다가 리그 경기도 한 번 하고 근데 두 번 다 브레스트가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브레스트가 둘 다 홈에서 경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스트 일정 자체가 다음 경기에 챔스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뭐 나라를 옮긴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 또 파리 프랑스에서 하긴 하지만은 파리가 이제 일정이 잡혀있죠. 브레스트가 파리 상대로 지금 전패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저번에 주말 때도 말했지만은 얘네 뭐 만날 수 있는 게 지금 4번이다. 리그 2번 그 다음에 챔스에서 홈원정원씩 한 번 해야 되니까 4번 다 찍었나 막 말했잖아요. 또 다질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아무튼 그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입장과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낭트가 뭐 최근에 경기를 보면은 5경기째 무패거든요. 그리고 릴, 뭐 모나코, 리옹, 랭스, 생테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름 뭐 강팀과의 대결에서 또 끈끈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굳이 따지자면은 요 경기 특이점이 있긴 한데 표본이 크진 않아요. 이 인간들은 뭐 자주 만났던 적이 좀 적으니까 굳이 뭐 표본이 좀 작아요. 작은데 맞대결했을 때 낭트가 3연패를 당한 적은 없거든요. 이 경기는 그런 일정적인 요소와 그래도 올 시즌 3번 만나서 다 지웠나 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방금 말했던 굳이 뭐 좀 봐도 표본이 좀 작긴 하나 3연패는 없었던 점 해서 낭트가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 둘 중 하나 꼬리는 거 찍으시면 될 듯.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낭트 쪽으로 보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요소보다는 수비 쪽의 강조함을 생각해서 언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PSG 모나코 에머리 결장 모나코 신고 빠지고 테제 빠지고 카마라 빠지고 발로군 빠지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 위에 왜 이렇게 근데 오늘 경기가 좀 비슷해요. 맨유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방금 위에 낭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주 보는 애들끼리 많이 붙지?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 세 팀들이 다 이겼죠. 만날 때마다 한쪽 원사이드 게임 브레스트 원사이드 맨유 원사이드 파리 원사이드 얘네도 그게 좀 거슬리긴 하죠. 그래도 나름 모나코란 팀 뭐 강팀인데 PSG 만나갖고 세 번째 만남인데 또 지겄나 라는 생각이 뭐 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얘네들도 챔스 일정이 있어서 그건 또이또이 하니까 뭐 딱히 없고 맞대결에서 뭐 슈퍼컵 1대0 승리 리그에서 원정에서 4대2 승리 역시 뭐 파리가 한 수 위라는 걸 또 보여주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파리가 은근 강팀한테는 막 마인하면서 두드러 패고 오히려 이제 벌레 같은 팀들한테는 쓰나미 일으키긴 해요. 특히나 승점 차가 한 10점 차 벌어졌을 때 지금 10점 차거든요. 이때 되면 좀 장난질 할 때가 되긴 한데 그게 좀 거슬리고 방금 말했듯이 3번 연속 이길까 그게 좀 걱정인 부분. 근데 지금 모나코가 너무 원정 경기력도 흑우기도 하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모나코가 그 지난 경기에 영입한 골잡이 있잖아요. 미카 비어레스인가 이 슈트라 그라츠 슈트럼 그라츠인가 그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리그 거기 골잡이
21살짜리 덴마크산 영입했거든요. 그래서 골 폭격쇼 했대요. 해트트릭 하면서. 공격수 하나 잘 물어오긴 했는데, 근데 파리도 흡이차 나폴리산 윙어 데리고 오고, 또다시 근데 파리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리승 볼게요. 단지 뭐 좀 거슬리는 부분들은 그게 있죠. 근데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봐도 매치업들이 좀 쉬운 매치업이 아니기도 하고 좀 애매하거든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 확고하게 그냥 평소때는 이거 승 볼게요 하는데 자꾸 주저리 뭐 붙이고 싶진 않은데 그냥 그런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3.5라도 오버 보시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지난 경기에 1대0 끝났지만 어차피 파리 모나코 둘 다 공격에 화끈함이 있고, 모나코가 요새 이 스트라이커의 영향을 좀 못했던 인간인데 그래도 그 젊은이 미카 비어레스인가 걔 영입하고 기대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고받고 오버 3.5 오버 보셔도 될 듯. 표의 배경은 색칠이 되어 있는데 별은 색칠이 안 되어 있는데 뭘 의미냐고요? 까만 별 이게 있잖아요. 근데 까만 별이 더 좋다고요. 색칠 안 돼 있는 건 이거보다 좀 낮은 거. 그러니까 까만 별이 더 좋아 보이니까 요게 많은 게 더 좋다고요. 요거 되어 있는 거는 요거보다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색칠되어 있는 건 당연히 같은 색끼리 묶어가라고 해놓은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방송 원데이 투데이 보는 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마지막 경기 할게요. 코모 대 유벤투스. 코모 주전 수비수인 캠프 모레노 빠지긴 하지만은 워낙 얘네도 막 그 약간 그거잖아. 다이소잖아요. 다이소 뭔 느낌이냐면은 저기 이제 좀 이름값 있는 팀에서 벤치 있는 애들 막 경기 못 뜬 애들 주워가지고 파브레가스가 이제 막 모아가지고 거의 뭐 떡갈비 만드시 막 계속 요물조물 하고 있는 그런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이보다도 수비 영입해왔고 로베르토 결정하고 데리고 온 뭐 보이보다 뭐 빠지고. 그 다음에 오늘 윙어의 파데란가 파델라 뭐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 한 명 퇴장으로 못 나오자. 그리고 그 공격수도 영입했잖아요. 도우비카스 그 그리스의 괴물 셀타 공격수죠. 인간도 벤치 존나 달고다가 코모 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뭐 그 누구 토리노의 공격수였던 애 걔 이름 뭐고 뭐 걔도 좋았었고 막 다 좋았었잖아요. 그냥 약간 그래요. 다이소 같은 느낌이에요. 좀 이름값은 있는데 이제는 한철 지나간 이제 벤치 멤버들 그런 애들 이제 뭐 모아놓은 애들. 근데 그래도 한 가닥을 좀 했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들이 뭐 나쁘진 않죠. 특히나 뭐 원정은 좀 그런데 홈에서는 뭐 지금 나쁘지 않는 성적, 뭐 중위권을 계속 달성하고 있죠. 전체적인 순위는 밑이긴 하지만. 그리고 유벤투스 뭐 여전히 뭐 수비 쪽에 캄비아스, 카룰루, 카발, 뭐 브레머 이런 데 빠져 있고 1차전은 뭐 대승을 했어요. 3대 0으로. 근데 이제 그때는 시즌 초반이기도 했고 지금은 뭐 챔스를 병행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유벤도 마찬가지죠. 이 경기 다음에 이제 아인트호벤과의 이제 경기가 있다는 거 홈에서 그 부분 뭐 무시는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그 버리고 뭐 챔스 올인하자 그럴 점수는 아니죠. 피오렌티나가 42점, 라치오가 42점, 유벤이 40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해서 버릴 수는 없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 경기도 신경 써야 되는데 워낙 유벤투스의 경기력이 개똥망똥 왔다갔다 존나 심하잖아요.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는 뭐 꼴랑 한 4승 했나 그리고 무승부가 한 6문가 7문가 하는데 유벤투스 그냥 무벤투스 돼버렸네요. 모따 감독 들어오고 나서 볼로냐 때 그 기지를 못 버려가지고 뭐 무만 존나 캔다. 이 부분이 거슬리죠. 그래도 근데 유벤이 지난 경기 4골 넣고 뭐 골폼 올라왔다 무시는 못하는데 코모도 홈에서 경기랑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아탈과의 경기에서도 아탈 거의 뭐 빈사 상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방 한 방이 컸죠. 레테기의 골들이. 그래서 뭐 아탈이 이기긴 했으나 경기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고 이 경기는 그냥 유벤만 찍기에는 유벤의 경기력이 워낙 들쭉날쭉도 심하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거의 무재배 달인이기 때문에 원사이드로 찍을 순 없어요. 근데 뭐 공식으로 가야죠. 뭐 무엠무로 가야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유벤투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으니까 언더 볼게요. 언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